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재산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을 배우고 당연시하며 살아옵니다. 학교에서는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친구들과 경쟁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는 취직을 하기 위해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하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 동료들과 경쟁하죠. 이렇게 우리는 경쟁 속에 살아가다 보니 경쟁이 너무나도 당연해지고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나만 뭔가 뒤처지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렇게 우리는 찍어낸 듯이 사회의 틀에 맞춰지게 되죠.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필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형이 완전 경쟁 상태인데요. 완전 경쟁 상태에서는 모든 회사가 똑같은 가격에 똑같은 물건을 팔고 아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경쟁을 통해 모든 이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차별화된 독점 기업들이 모든 이윤을 가져가고 남들과 똑같이 따라하는 회사들은 그만큼 서로의 차별성이 없어 경쟁하게 되어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의 매력이나 장점이 없다면 굳이 그 사람을 고를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페이팔의 창업자가 쓴 제로 투 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경쟁에서 벗어나 독점하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경쟁에서 벗어난 독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회사에 지원했는데 지원자들이 스펙도 학력도 모두 똑같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차이점이 없어 아무나 뽑고 말겠죠. 하지만 자신만의 경험이나 무기가 있다면 차별화되어 더욱 돋보일 겁니다. 사실 사회에는 많은 독점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독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밀을 쉽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는데요. 먼저 자신이 뛰어나다고 독점 사실을 자랑했다가는 남들에게 공격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독점 이윤을 계속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그 사실을 숨기곤 하죠.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 엔진 분야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독점 기업이지만 구글을 기술 기업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기술 제품 시장에서 불과 0.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글은 스스로를 기술 기업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경쟁도 되지 않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야후의 힘을 부풀려 경쟁자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반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의 기업들은 자신이 더 뛰어나다며 경쟁자를 깎아내려 더욱 돋보이려고 하죠. 제가 보았을 때는 인간관계나 기업의 세계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자신을 부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SNS에 명품, 현금, 차 사진들을 잔뜩 올리고 자랑하고 다니죠. 반면 진짜 부자들은 그런 것들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래퍼 박재범님 또한 차나 시계 같은 사치품들을 사기보다는 돈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시 되돌려줄 수 있을지 고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점 기업들에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독점에는 반드시 발전이 뒤따릅니다.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회사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을 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 모토로라의 경우 불과 15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던 핸드폰이었지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혁신을 거부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죠. 우리나라의 대우기업도 1900년대 후반에는 한국의 4대 재벌기업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해체된 상태이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시대가 더욱더 빠르게 변하고 AI의 등장으로 이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에 맞춰 발빠르게 변화해야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대 Y2K 패션에 맞춰 옷을 잘 입는다고 해서 현재도 잘 입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MZ세대의 등장과 AI의 등장에 맞춰 우리도 변화할 길을 찾아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독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의 첫 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직설적이고 쉬운 질문 같지만 아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도 사람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답변은 어떨까요? 현재 교육제도는 잘못되어 있으니 고쳐야 해요. 아쉽지만 이 답변은 진실일지도 모르긴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온 많은 자기계발서들에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좋은 답변을 찾기 전에 남들이 동의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체는 자신이 미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기에 빠진 개인은 흔치 않다. 하지만 집단,
국가, 시대로 가면 광기가 지배한다고 말이죠. 예를 들어 2000년대 닷컴 버블의 경우 인터넷이 보급되며 회사 이름 뒤에 닷컴만 붙여도 회사 가치가 하루 만에 2배가 될 정도로 과열된 상태였죠. 하지만 모두가 미쳐있던 닷컴 열풍은 불과 1년 반 만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치솟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경제가 무너지고 말았으니까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때 만약 이 사실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게 될 텐데요. 단순히 남들의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의 질문을 사업에 적용시킨다면 어떨까요?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인데 남들이 세우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기업을 세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독점 기업을 세울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가치 있는 기업이나 기술은 대부분 이미 개발되었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세상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만 남아있다고 말이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중학생 때 세상에 없는 것을 내가 발명할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고민해 이어폰과 mp3가 내장된 안경을 생각해냈었는데요. 지금이야 모두 무선 이어폰을 쓰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모두 줄이 있는 이어폰과 mp3를 들고 다녔었거든요. 하지만 알아보니 이미 특허가 한 군데에서 나와 있었고 이 세상에는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구나 라는 벽을 느꼈었습니다. 그때 낙담하지 않고 도전했었다면 에어팟을 제가 발명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세상에는 아직 숨어있는 비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가 에어비앤비나 우버처럼 아이디어만으로 이미 있는 것들을 활용해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을 세울 거라고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숨겨진 비밀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숨겨진 비밀을 찾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아무도 찾고 있지 않은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학교 교육을 받고 배운 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학은 모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전공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영양학은 어떨까요? 영양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문제지만 하버드에서 영양학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뛰어난 과학자들도 다른 분야에 관심을 두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중요한 연구들은 모두 몇십 년 전에 나온 것들이고 그마저도 오류투성이죠. 아마 현재 대부분의 정보들은 대형 식품 회사들이 만들어낸 가짜 정보들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아무도 해내지 못한 것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나요? 모든 사람은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만큼 딱 그만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독점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성공한 기업의 현재 상태이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실인데 남들이 당신에게 동의해주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